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오프닝 통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실망감 얘기들을 참 자주 했었습니다. 오를 것 같은 날 오르지 않고 그리고 오르기 시작한 날도 장 후반 가면서 힘이 빠지는 경우들 요즘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제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장 후반 들면서 힘이 급격하게 빠졌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 마감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힘을 빼고 있는 요소들 결과적으로 테이퍼링, 금리 상승,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미증시 선물지수 이런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한 기업에 대한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요소들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작용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기업의 모멘텀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오늘도 많은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중에서 전략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장에서 좀 충격이 있었던 LG화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격이 왔어요. 첫 번째는 지난해 9월에 그 LG화학이 배터리 부문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발표하면서 한번 충격을 줬고 주가도 출렁였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야, 이거 같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장 이전까지는 LG화학이 수혜 받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말로 그 이후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 나왔던 게 또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 발표, 그 배터리데이 통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 마침 고점이었겠다. 그리고 내재화 이슈가 폭스바겐 이후로 현대차까지도 그런 설들이 나오다 보니 주가가 다시 한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재차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LG화학에 또 한 번의 쇼크가 터졌죠.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발 4천억 원 규모의 ESS 리콜 소식이 나왔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1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할 텐데 그러면 LG화학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낸 건데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어제 LG화학이 7% 가까이 급락을 했죠. 다만 LG화학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은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얘기했던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지분 희석 가능하다. 다만 신사업 가치는 여전히 있고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은 충분히 넘는다라고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LG화학 급락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쇼크일지 아니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두 번째에서는 엔터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엔터주가 오히려 주어는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뭐냐면 최근 들어서 SM의 그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이따금씩 한번 나왔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카카오는 지금까지도 SM 스튜디오에 대한 투자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저희가 예전에 전해드린 바 있던 것처럼 네이버는 YG 엔터나 하이브와도 지금 동맹을 맺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SM 지분까지 추가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K-팝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네이버 혹은 카카오 혹은 또 제3자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매물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엔터 안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있고 나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관계사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상한가를 기록했고 SM이 6.5%, 역시 계열사인 키스트도 4.45%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정말 이 이슈가 조금 더 팩트 체크가 되고 더 좀 부각이 된다면 과연 이 이슈에 따른 최대 수혜주는 어디로 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여행 그리고 항공 관련주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죠. 지난 간밤에도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들
대부분이 컨택트 아니면 뭐 여행 관련주랄지 일상 정상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는데요. 역시 우리 증시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보더라도 국내 항공사 이용객 수가 이제 월 500만 명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달과 이번 달에도 이미 500만 명대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지금의 어떤 접종률이나 신규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9월 정도가 되면 출국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고 규제 완화에 대한 시점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올해 초에 한번 이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했다가 약간 잠잠했다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행 항공주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을 한번 봤거든요. 하나투어가 한 달 동안에 25%가 올랐고요. 모두투어 역시 20%, 대한항공, 롯데관광개발, 아시아나항공고 뭐 많게는 19%, 적게는 14% 역시 한 달 동안 강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의 해임 백령 혐의에 대한 조회 공시효구로 어제 오후 3시 29분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다만 이거 빼고도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대한항공 그리고 어제는 LCC 같은 경우에도 두각을 보인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을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느 종목군에 접근 가능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물어보고 싶은 이슈들이나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해석의 여지들도 궁금합니다.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LG화학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무리 이제 해외 뭐 글로벌 IB 중에 한 곳이라지만 갑자기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질 않나. 근데 그 이유가 완전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또 아니다 보니까 네. 진짜 불안한가? 그러면 결국 다시 SK 이노베이션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가지고 계세요? 일단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를 보면 그 애널리스트는 뭐 일을 안 하는 사람이거나 네. 그랬으면 그 이유가 지주사 할인이 LG 에너지솔루션 인적 분할을 한다고 네.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목표가를 반토막 내는 거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네. 그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지주회사 할인이다, 높다 그런 식으로 목표가를 반토막 내는 거는 뭔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이유가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좀 찔렸는지 네. 한국 시장 전체가 지주사에 대해서 네. 가치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주사 할인된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네.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면 그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이슈가 됐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뒤늦은 이야기고 갑자기 목표가 반토막 내는 거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네. 혼나는 일이에요. 상도도 네. 이해 좀. 아니 그러니까 뭐 부장한테 넌 뭐 하고 있었냐 그동안 이렇게 목표가를 점차적으로 안 낮추고 네. 그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뭐 일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주사 할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인적 분할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LG화학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 리콜 이야기는 그저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이제 어저께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시점 차이도 약간 이상한 거죠. 그저께 리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가 전혀 뭐 안 움직였거든요. 네. 하락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제 떨어지고 나니까 이유를 이제 리콜에서 이제 갖다 댔는데 이거는 모든 산업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봐야 돼요. 일반 내연기관은 불이 안 납니까? 내연기관은 지금 개발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자동차에서 불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술을 좀 완벽하게 하겠다는 LG화학의 그
생각, 그러니까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LG화학의 성장성을 깎아먹는다라고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1등 업체, 뭐 기술력이 있고 점유율이 가장 크고 그런 업체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최근에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친 투자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투자자들의 매물이 뭐 쌓여서 어제 한 번에 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회가 되도록 아까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결국은 이런 게 기회가 되니까 LG화학을 뭐 장기적으로 주목하실 분들은 이렇게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좀 이런 이슈들도 있었겠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정유 쪽도 실적 잘 나오겠다. 2차 전지 배터리 증설 이슈도 막 있겠다.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뭐 계속 투자 발표했겠다. 오히려 요새 분위기는 전문가들한테 타픽 꼽아달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두 개 중에서 무게감을 둔다면 어디에 두세요? 전 뭐 둘 다 좋은데요. 네. 둘 다 좋은데 저는 LG화학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봐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글쎄 뭐 사실 이제 1등이 잘하느냐 2등이 뭐 치고 올라가느냐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한 과거 10년 전에 네이버랑 카카오를 보면 네이버가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뭐 국내 점유율 이런 걸로 이제 카카오가 뒤에 빠르게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따지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뭐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잠잠이 있는 삼성 SDI가 언제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모르는 참 거거든요. 소식 없어요. 뭐 전고체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기술이 뭐 됐다. 네. 그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등 업체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요즘에 잠잠한 삼성 SDI까지 그 가능성 살짝 열어두고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요즘에 뭐 웹툰 시장에서도 경쟁하고 M&A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SM지분에 대한 M&A, 그러니까 그 지분 인수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어제 오후에 또 이게 그러니까 뭐 확정됐다,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단독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SM 계열사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가 하이브랑 같이 사업을 하고 YG랑도 손 잡고 하니까 지금 플랫폼에는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더라도 뭐 가상 세계에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데 네. 그 안에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이제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뭐 지금 우리 엔터 44, 엔터 44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엔터 탑하고 나머지 3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엔터 업체들의 컨텐츠가 뭐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요새 보면 전 세계 글로벌 그 콘서트 네. 이런 것들도 뭐 온라인으로 많이 개최를 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플랫폼에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이런 그 엔터테인 업체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뭐 그러면 결국은 컨텐츠 저는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봐요. 네이버도 SM에 아티스트가 필요하고 카카오도 필요하고 뭐 다른 업체도 필요하고 하면 SM이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본업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컨텐츠 업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업체. 이제 그 콘서트를 못 하니까 네. 대면을 못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하면서 저 음원으로 방어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그렇죠. 앨범은 사실 앨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팔면 팔리는 대로 돈이잖아요. 콘서트는 뭐 무대 해야 되고 맞아요. 직접 사람이 가야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번에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154억, 작년 대비해서 800% 증가했습니다. 뭐 이거는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고요.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봐요.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은 이유는 지금 2분기에 NCT, 저는 잘 모르는데 NCT 드림이라는 그룹이 지금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다라고 해요. 사전 예약만 170만 장이 넘었다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엑소도 2분기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앨범 판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백신 맞고 공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1월 정도면 아마 많은 이제 공연 수요가 좀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텐데 그때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광고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네. 키스나 이런 쪽, SMCNC 이런 쪽도 하반기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터 업체들은 뭐 이 네이버 카카오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엔터주에 대해서는 아예 특집 통해서 한번 전해드린 적도 있었고 잠시 프로그램 말미에도 저희가 또 관련한 질문들이 또 다른 전문가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계속 엔터주의 흐름들은 지켜보면서 또 토픽도 계속 골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봤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파크가 추석 여행 상품권 펀딩을 했는데 거기에만 1억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해외여행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물론 뭐 안 되면 환불해준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쌓인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고민을 좀 해봐야죠. 저는 이제 여행주는 잘 모르겠고요. 항공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여행 가고 싶긴 하죠. 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 사람 모여서 회식도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마스크 안 쓰고 뛰어놀고 싶고 네. 그런 욕구는 인간의 이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될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줌으로 회의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이제 해외 사업 담당하는 저희 아는 분하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실 일 없으실 없네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또 나가시겠죠? 그랬더니 앞으로 그럴 일 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행 수요에서 우리가 이제 놀러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관광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비즈니스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해외 지사에 간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은 다 비싼 티켓 끊고 가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줌으로 대체한다. 물론 100%다 줌으로 대체하진 못하겠죠. 네. 그런데 10번 갈 거를 한두 번만 간다. 정말 필요할 때. 그랬을 경우에는 그 수요의 감소를 얼마만큼 예측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항공주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최근에 LCC 같은 업체, 제주항공, 진에어 이 두 개만 보더라도 1분기에 1,500억 적자를 냈는데 맞아요. 지금 두 개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2천억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그러한 적자가 누적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정부 지원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그냥 돈을 꽂아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향후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행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여행도 근데 사실 만만치 않게 오르긴 했는데 네, 여행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가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으니까 끝나면 갈 거야. 그런데 여행을 작년에 못 갔죠. 근데 작년에 못 갔으니까 올해는 나 해외여행 2번 갈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건 또 가능하세요? 아니죠. 네. 저도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보복 수요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내가 작년에 못 샀으니까 올해 사야지. 이거랑 이제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 물론 이제 해외여행을 안 가던 사람들도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런 수요는 좀 있겠지만 뭐 아주 폭발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작년에 못 갔으니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너무 과한 가정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여행주들도 재무 상태가 지금 그다지 좋은 상태는 맞아요. 아니라서 조금은 뭐 좋긴 하지만 좀 너무 선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살짝 드는 건 제 생각입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우리 생각하는 것도 작년에 해외여행 못 갔으니까 나 대신 백 사야지 이거는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로직이 네네.
작년에 해외여행 못 갔으니까 올해 2번 가야지는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원래 가던 거 이제 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회복이 되더라도 그 회복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돼 있고 여기서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행주와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브레이크 사인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재영스픽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지 함께 보도록 하죠. 컨택트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어찌 보면 앞에서도 같은 나름 거죠. 컨택트주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디에 포커스 맞추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컨택과 관련돼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 뭐 그런 쪽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신세계나 최근에 그런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백화점, 뭐 기존에 여행에 못 썼던 돈들 백 이런 사야죠, 쪽에 이제. 백 사고 네. 뭐 차 사고 이런데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 기술주가 오르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 맞는다라고 하니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려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많이 떨어지면서 기술주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백신 수혜라든지 경제 재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런 컨택 관련된 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 레저, 카지노, 화장품, 뭐 마스크 벗으면 화장 다시 한다 뭐 이러면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심리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뭐 최근에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종목군들이 많아요. 호텔, 레저, 카지노, 화장품. 근데 이게 또 진짜 정상화 확인까지는 시차가 다 좀 각기 다른 종목군들이고 네. 지금으로서 투자 가능한 업종군이 있다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종목별로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던 제이컨텐트리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앞서 SM이나 네. 뭐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네. 제이컨텐트리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문제는 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장도 엄청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4천억 유상증자를 해서 제이컨텐트리가 텐트폴 작품을 만든다. 컨텐츠 잘 만들면 좋죠. 그러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뭐 가져갈 거고. 근데 네. 그게 아직까지 돈이 크게 되진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 사업이죠. 그럼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가 정상화되면 영롱앵커는 극장을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가뜩이나 이제 아기까지 있다 보니까 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극장을 안 가거든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애 때문에 극장을 안 간 지가 한 7, 8년 이렇게 됐는데 네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극장 가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렇죠. 거기서 데이트코스로 데이트해야죠. 가야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비즈니스 수요도 없고 극장에 무슨 비즈니스 수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못 갔었던 극장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 메가박스가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네. 영업이익이 390억이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12%에 달했거든요. 그럼 이게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줄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JTBC 스튜디오는 좋은 영상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성장주 역할을 하고 메가박스가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캐시카우 역할. 메가박스가 뭐 제이컨텐트리가 인수하면서 직영점 굉장히 많이 늘렸고 맞아요. 대형화하면서 기존의 극장들이 많이 이제 좀 하향 추세를 보인 것에 좀 반해서 맞아요.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극장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집에만 처박혀서 넷플릭스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정은 우리가 이제 예상은 네. 맞출 수 없는 거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개가 되면 극장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래서 뭐 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제이컨텐트리 같은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약간 좀 찝찝하게 그러니까 제일 이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해서 제이 콘텐트리 얘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이 콘텐트리는 지금
의견이 매수 쪽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보류하자라는 매수 쪽인 거죠. 매수 쪽인 네. 거? 네. 예, 대신 극장가에서도 어떤 수익률을 회복시키는지 이거는 한번 보자.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우리가 또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까지 봤고요. J 콘텐츠에 대한 투자 흐름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